마케팅 업무에 관련해서 제일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이 뭐 하냐고, 주로 뭐 하고 시간 보내냐고, 업무가 어떤 업무들이 있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신제품 런치하고 매출이 많아지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세일즈 오퍼레이션이나 세일즈 서포트라고 해서 세일즈 어드민 업무들을 이제 분리해서 별도의 조직으로 이제 만들어 놓죠. 근데 제가 있었을 때는 세일즈 서포트, 세일즈 오퍼레이션 업무를 꽤 많이 했었어요. 그 안에는 세일즈 모니터링도 분명히 들어가고, 뭐 대시보드라고 해서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뭐 지금 없는 재고가 있으면 그게 언제 들어오는지, 뭐 이런 업무들도 이제 봤었어요. 기본적으로 마케터는 제품의 오너이기 때문에 어떤 스테이지에 있는지 다 알아야 되는, 제품 관련해서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은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초기에는 배우는 이제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업무들도 되게 즐겁게 했었어요. 마케팅 옮기고 나서 아침에 출근을 하면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왔거든요. 그러면 한 1시간 정도 이제 조용히 아무도 없을 때, 사람 별로 없을 때 와서 집중해야 되는 업무를 좀 하고, 이제 출근 시간이 되면 이제 사람들 오고 이제 미팅 잡히고, 또 미팅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할 자료 만들고, 중간중간 세일즈 팀에서 전화 오면 또 응대해주고, 또 다른 부서에서 미팅 같이 들어가고, 다른 부서에서 요청하는 자료 만들어서 회신하고, 또 본사에서 요청하는 자료들이 주기적으로 있거든요. 그런 자료 만들고 하다 보면 하루가 정말 금방 가요. 그리고 나서 한 2-3달이 지났는데 동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를 좀, 그때 시선을 좀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같이 세일즈 하던 동료가 이제 마케팅에 가서 PM 한답시고 하는데 뭐 도와주는 거 반이고 경계심 반이고, 처음엔 그랬죠. 근데 결국에는 거기서도 실력으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은 마케팅으로서 잘한다라는 인정을 받으려면 실력 있네, 이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노력을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일즈 팀이 요청하는 것들 다 해내려고 시간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마케팅 가서 진짜 하고 싶었던 일들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일하는 시간이 많이 길어졌겠죠. 그때는 정말 야근을 많이 했었는데 거의 한 11시, 12시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제품에 대해서 알았지만 그것까지는 뭐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것들을 제가 하나씩 꺼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뭐 부록 같은 거죠. 근데 그걸 알다 보니까 제품이 좀 더 재미있게 보이는 거예요. 이 제품을 보고 천천히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제품은 어떻게 쓰이는 게 맞겠구나, 이게 내가 몰랐던 게 있었구나 봤었던 것 같아요. 제가 10개 제품을 런치를 했는데 그때마다 정말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제품의 각자가 또 처한 위치나 포지션이 달랐기 때문에 기억을 해보자면, 어떤 제품은 딱 기존에 저희 제품이 아주 점유율이 좋은 제품이 있는데 그 위에 제품이 하나가 더 비슷하게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온 거예요. 경쟁사 포함해서 한 7, 8개 되나? 그런데 저희 제품 1등이고 쉐어가 2등이 다른 회사 제품이고, 두 제품이 거의 한 90%의 쉐어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10%의 시장을 이제 3등 그룹이 나눠서 가지는 이런 구조였어요. 국내에서는 이 신제품을 어떻게 이제 출시할 것인가, 런치의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요. 일단 1번, 잠식 효과가 나오면 안 되겠다. 기존에 있는 이 제품을 잠식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게, 그러면 요거는 그냥 두고 얘를 타겟을 하자. 2등 제품에 대한 쉐어를 우리가 가져오기 위한 제품으로 포지셔닝 하자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품의 프로덕트 메시지가 전부 다 1번 제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니라 경쟁사 제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마케팅 메시지를 짜기 시작했죠. 그래서 기존 유저들은 그냥 쓰시고요. 소개는 해드렸지만 그냥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왜냐하면 그 쓰시는 커스터머들 보면 거의 저희 제품만 쓰시는 로얄 유저들은 더 이상 사실 인크리멘탈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없어요. 모든 케이스에 거의 대부분 저희 제품을 쓰기 때문에 뭐 이분들한테 저희 제품을 런치해봤자 좋은 피드백을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매출은 향상되지 않을 거고, 어차피 그 쉐어를 그대로 가져올 거니까.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요 타겟은 이 경쟁사 제품을 쓰고 계신 분들이 우리 메인 타겟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략을 짜게 됐죠.
그래서 마케팅 메시지가 이 경쟁사 제품에 비해서 뭐가 좋은지, 경쟁사 제품은 A가 좋았지만 B가 좀 아쉬웠는데 저희는 A는 이 제품만큼의 퍼포먼스 나오고 B를 보완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한번 써보세요 라고 이제 메시지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그래? 뭐 써보지 않을 이유가 없겠네 이런 생각이 돼서 마음의 진입장벽이 좀 낮았던 것 같아요. 기존의 제품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 제품의 쉐어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제품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냈었던 게 좀 주요했었고요. 결과적으로도 쉐어는 유지를 하고 경쟁사의 쉐어는 가져오는 그런 방법을 썼었고요. 그런 것들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마케팅이 이제 세일즈 팀한테 듣는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마케팅은 이제 세일즈 쪼는 거 아니냐, 매출로 세일즈를 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매출은 시장에서 고객이 사용하고 선생님이 사용해야지 매출이 나는 거거든요. 세일즈 팀 그 앞단까지의 단계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앞단까지 단계를 할 수 있도록 정말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리딩 인디케이터, 레깅 인디케이터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요. 레깅 인디케이터는 정말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이제 매출인 거고,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리딩 인디케이터, 즉 선행되는 활동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프로덕트 세미나 내지는 뭐 학회에서 하는 런천 세미나, 뭐 캠페인, 판촉 캠페인, 뭐 브로셔, 뭐 그런 메시지 전달하는 거, 리플렛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리딩 인디케이터라고 합니다. 리딩 인디케이터는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매출도 많이 고민을 하지만 그러나 레깅 인디케이터 사실은 그건 저희가 사실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커스터머가 쓰어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로 고객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앞단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객이 우리 제품을 선택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마케팅은 뭐 어떤 업무를 하는 게 마케팅이냐라고 질문을 하면 어느 산업군에 속해 있느냐, 어느 스테이지에 있느냐,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서 그때 요청되는 마케팅의 업무가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제품 중에서도 특장점이 되게 중요한 제품들이 있거든요. 제품 중에서도 하우투나 사용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제품들이 있어요. 뭐 아주 디테일까지 막 알아야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하이테크 제품들이라고 해서 수술이나 시술 중에 사용하는 제품들, 환자 몸에 들어가고 의사 선생님이 직접 본인이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프로모션의 주안점이 제품에 포커스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마케팅이 아무래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판촉을 더 잘할 거고, 판촉을 더 잘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나 캠페인이나 내지는 브로셔나 리플렛이나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뽑을까에 더 주안점을 두게 되겠죠. 또 결이 다른 제품의 경우에는 볼륨이 굉장히 많은 제품이거든요. 사용하면 되는 제품들이에요. 이런 경우는 프로모션보다는 how-to 내지는 제품의 특장점보다는 프라이스나 내지는 채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는 경우가 많죠. 제품에 좀 더 주안점을 줘서 프로모션을 하는 업무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그게 가능한 제품과 산업군으로 옮기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것보다는 채널이나 유통관리가 더 나한테 더 잘 맞는 것 같다, 그게 더 흥미로움을 느낀다라고 하면 그게 가능한 제품군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기는 메디칼 디바이스, 이제는 메디칼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한 바스켓에 담기에는 너무나도 다양해요. 심사평가에서 매달 업데이트해서 나오는 치료재료 급여 목록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EKG, ECG 종이도 치료재료고요. 몸 안에 들어가는 스크류도 다 치료 재료예요. 아주 인더스트리가 다르잖아요. 이 제품을 각각을 이제 프로모션하고 셀링하는 데는 들어가는 이제 스킬과 뭐 커스터머도 다 다를 거고요. 규모도 다르지만 그런 메디칼 디바이스라는 의료기기라는 한 카테고리에 묶여 있죠. 그러니까 그냥 이름은 한 메디칼 디바이스이고 의료기기이지만 그 본질은 다 다른 거예요. 그 제품에 맞는 그 카테고리에 맞는 프로모션을 하는 게 저는 올바른 마케팅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